초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마지막까지 전례 없는 예측 불허 접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초박빙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 대선은 사실상 당파성, 내가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대비되는 후보가 나왔습니다. 백인 남성 후보 대 유색인종 여성 후보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당파성을 희석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초박빙으로 가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이미지 선거적인 측면이 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대통령, 현 부통령 이미 정책적 검증 속에서 한 번은 테스트를 받았던 후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경합주에서 있어서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러한 공화당 지역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낙태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주민 투표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TSMC가 거기에 지금 애리조나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변인들도 있고, 또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백인 남성 비율이 점점점 유권자 중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영향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잠시 짚어주셨지만 결국은 7개 경합주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라고 봐야 할 텐데, 경합주 상황도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면 굉장히 박빙 구도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도 네. 선거라면은 이쪽 서쪽, 예. 동쪽 나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판은 수도권에서 나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7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북부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3개주, 위스콘신, 네. 미시간, 펜실베니아, 예. 남부에 이제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7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여기도 초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조사했을 때는 해리스가 우세했어요. 4승 예. 2무 1패. 근데 전날 조사를 똑같이 이게 뒤집혔어요. 예. 트럼프로.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도 초박빙이다. 초박빙. 그리고 이제 최대 승부처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펜실베니아. 네. 19명 선거인단 있는. 여기가 지금 팽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사실은 이 결과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차이가 오차 범위 내고 정말로 초박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7개 주에서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55명인데 여기는 민주당 절대 하늘이 무너져도 민주당이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하늘이 무너져도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도는 안 변했다. 저 7개 주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이게 지금 안개 속입니다. 네. 정말 그 결과 예측이 무의미하다라고 평가해 주실 정도로 초박빙 접전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이런 숨은 표심이 이번 선거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샤이 트럼프도 있다고 보고요. 히든 예. 해리스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상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그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히든 해리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미지 때문에 지지자들이 지지한다는 걸 좀 말을 안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전 상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게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제가 2016년에 이제 그 미국 대선 기간 중에 체류 중일 때 네. 미시간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제 주변엔 거의 다 힐러리 지지자였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그 도시를 벗어나서 예. 농촌 지역으로 가니까 완전히 거기는 레드 웨이브가 있었더라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영향 요인은 되는데 상쇄 효과 때문에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그런 큰 포인트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히든 해리스냐, 샤이 트럼프냐, 이것도 결국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가 이제 선거 막바지에 되면서 막말이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의 여성 정치인 펠로시 전 의장을 향해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의 표심을 좀 더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말실수가 아니고요. 제가 본 계산된, 의도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거친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모범생은 아닙니다. 나쁜 예. 남자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마케팅을 왜 가져가느냐. 지금 세계 경제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안보, 글로벌 안보 위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중동. 그러니까 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불안정성이 커지면 국내 정치가 보수 우경화합니다. 그러면은 스트롱맨을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쁜 남자지만 괜찮아. 나만 지켜주면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우경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르펜의 약진, 그 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무솔리니 후예를 자처하는 예. 사람이 지금 주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거칠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거친 발언을 하는 게 실수 같지만 사실은 자긴 그만큼 강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친 얘기를 해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해리스 누가 봐도 해리스가 더 모범생처럼 보이죠. 둘 비교해 보면. 근데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심은 제가 보기에 뭐 마지막에 캠페인에 뭘 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미국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미국적 가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해리스로 갈 거냐. 그러나 좀 약해 보인다. 이게 장점 단점이 다 있죠. 네. 그러나 트럼프는 거칠어 보이지만 강인한 이미지. 이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요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실수 몇 마디나 무슨 위지 메이킹 이게 아니고 예. 요 흐름을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손을 잡느냐 여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네, 참 이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층이 양분된 상황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인종이나 또 청년층의 투표율이 변수가 될 거란 분석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지금 예측한 바로는 60%가 넘어가고 그중에 예. 반 이상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하지 않는가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수 인종이라든가 청년층들이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번에는 상당 부분 그 예측이 좀 과거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종 문제에 있어서 흑인 관련한 인권 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네소타주의 그 플로이드 사건 때 예.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상당수의 표를 얻었는데 후속 조치가 좀 미약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히스패닉들의 그런 이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제도적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도 그렇지 실망감을 줬다. 더군다나 민주당 이미지는 노조라든가 중하층 그런 그 근로자들에 대한 이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주요한 정책적 아이템이 친환경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데 네. 민주당이 우아한 민주당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데서 오는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정도가 좀 약화된 모습으로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요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가 갖는 그 의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는 일단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 대선이나 2020년 대선에서 택했던 미시간을 또 찾았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6년, 20년 두 번 나왔죠. 예. 16년은 성공했고 20년은 이제 실패했죠. 근데 그 장소에 마지막 했던 데 또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억 속에는 2016년은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힐러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은 사실상 이제 본인의 생각엔 기적적인 장소거든요, 거기가. 아마 그걸 추억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화 로키. 예. 이제 그 영화 로키 보면은 정말로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어렵게 재기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역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유색인종 여자로서 모든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로키에 나오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겠다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이제 어느 손을 잡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네. 참 이 미 대선 앞두고 극적인 상황들도 이어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서부터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까지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참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잖아요. 어떤 장면을 한 장면으로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선거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요. 네. 그 암살 시도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미지가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아직도 각인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공화당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요인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극적인 그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이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꿨다고 했을 때 그 순간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고요. 조금 전에 지금 그 마지막 그 유세지를 예. 트럼프가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드로 했다고 했는데 그랜드 래피드라는 데가 바로 미시간 출신의 대통령 제랄드 포드의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화당의 어떤 그러한 선거 결집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2016년에 절대 안 된다고 했었을 적에 승리로 이끈 그 주의 하나가 미시간이었고 예. 그 미시간에서의 그런 선거인 단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효과도 이미지로 주려고 어제 마지막 유세를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드에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한범 박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미 대선의 한 장면 꼽는다면 어떤 장면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두 장면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크게 보면 스테이지가 4개입니다. 미국 대선에. 예. 그러니까 6월 말에 첫 번째 TV 토론에서 정말 바이든이 참패할 때,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 피격, 공화당 컨벤션,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기 전까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하고 트럼프의 시간을 열 때가 두 번째 스테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되는 그 장면이 극적이죠, 정말. 근데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7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이 해리스의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 트럼프로서의 극적인 시간이 저 피격 장면이라면 예.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극적인 시간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세 번째 스테이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대통령이 생각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생각보다 항상 그 문제, 과연 신데렐라 아닐까? 컨텐츠가 있을까? 이 문제를 극복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트럼프의 시간이 오면서 이제 거의 트럼프로 가는 푸름이었는데 마지막 한 열을 남겨두고 예. 다시 박빙으로 초박빙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극적이라면 그 피격 장면과 지금 저 장면, 지금 사퇴하는 장면, 예. 네. 약 각각의 이제 하나씩 장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선거 이제 가열 양상 뛰면서 폭력 사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싱턴 DC 인근 뭐 의사당 백악관 인근에 철제 펜스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재연이 될까요? 이번엔 그래도 정부가 의회도 그렇고요. 특별 국가 보안의 날로 지정해서 아주 보안 시스템을 철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우려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실망감을 주는 그런 행동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 같은, 그러니까 21년 1월 6일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은 개표가 빨리, 경합주의 개표가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투표한 것들을 우편 투표를 미리 개표를 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고 그런 몇몇 경합주에 있어서의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조금 그러한 폭력 사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폭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도 같이 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쇠락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거제도는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저는 아주 후진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득표율이 더 있어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2000년 엘고도 전체 그렇고. 득표율이. 예. 그리고 각 주마다 선거가 다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마 후진국에서 저런 선거였다면 아마 나라 절단 났을 거예요.
미국이니까 버텼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미국이 한때 세계 GDP의 40%까지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5%도 안 돼요. 내리막길이죠. 그러니까 안에 불안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 누적된 것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정치, 이 증오의 정치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선거 불복을 공공연히 얘기하는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미 폭동 사태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불안한 세계 질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미국은 충격적인 2021년 1월에 캐피털 예, 사태를 예. 겪었기 때문에 난임 사태를 이미 학습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한번 피격당했고 두 번째 암살 시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러니까 외로운 6대0이라든지 돌발적인 안 그래도 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상인 나라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분노의 범죄로. 그러나 저런 지금 화면에 나온 지난번 사태는 제가 예. 보기에는 재현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미 대선 판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미 대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